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의 양극화입니다. 모든 것의 양극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양극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양극화가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든 것의 양극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다우는 1.8% 하락했고요. S&P는 1.2%, 나스닥은 0.1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녹색은 이게 양봉이거든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더 가격이 오른 걸 양봉이라고 하는데, 양봉이 그려지면서 밑꼬리가 그려지면서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강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은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한 거의 8% 가깝게 하락하면서 24불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락하고 나서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은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은 그리고 유가도 어제 한 5% 가까이 빠졌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코로나가 안 잡혀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경제 활동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은과 유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달러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의외로 오히려 기존에 이제 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또 강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제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애플, 엔비디아,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 이런 애들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장주고 많이 오른 애들은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때 좀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모습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행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캐터필라는 5%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와 민감한 애들일수록 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날 때는 좀 주가가 안 좋고, 반대의 경우는 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빅스는 7.5%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32까지 올랐더라고요. 장중에 32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긴 했다라는 겁니다. 좀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영향으로 달러는 강세로 보였습니다. 93.5. 근데 이 박스권 안에는 아직은 있습니다. 이게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원화는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원화는 강세. 근데 달러도 강세. 그럼 뭐지? 그럼 원화가 진짜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도 오늘은 좀 강세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의 흐름은 그 다우는 이렇게 반등했고요. 나스닥 그래도 장 후반 갈수록 이제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 아마 기술주들이 좀 반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틱톡하고 오라클 승인 관련해서 완전히 오라클이 통제해야지 승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나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승인 안 할 것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고요. 라가르드 총재가 원래는 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유로화 절상 매우 주의 중,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너무 강세가 되는 걸 좀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약세 만들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사우디 장관은 뭐 유가 뭐 쇼츠는 애들 막 진짜 어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막상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어제도 유가 4% 빠지고 뭐 그런 상황. 어제도 보면은 리비아는 또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 줄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줄 서 있다. 뭐가 줄 서 있다라는 거냐면 가격만 올라가면 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애들,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애들, 좀비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디플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언젠가 생산하려고 하는 애들 많다. 그리고 이제 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얘기하신 게 연준의 새로운 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가 위험 거래를 높일 수도 있다,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위험 거래를 높일 것 같아요. 위험 거래를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잖아요. 자, 이게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2030년 말씀드리면서 이때 되면 저도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남은 나의 40대 동안에는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 말씀드린 양극화에 대한 부분도 여기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불법 자금이 이체된다는 논란이 JP모건을 포함해서 미 은행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스페인이 주말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나 진짜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데이가 사실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할 거라고 봤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요. 근데 뭐 생산은 2020년까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 다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테슬라 너 진짜 대박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머스크가 톤 다운을 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LG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파나소닉하고 LG로부터 셀 줄이진 않을 거다. 배터리 셀 구매를 줄이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LG화학이 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제가 늘 이 채널은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 호텔 프리미엄 빙수입니다. 요게 이제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신라 호텔의 애플 망고 빙수가 저도 몰랐는데 59,000원이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프리미엄 빙수 이래가지고 최근에 호텔 수수률이 보니까 호텔 신라 기준으로 한 28%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신라 호텔의 애플 망고 빙수는 뭐 3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극화의 그런 끝단을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신월연구원이 이제 보고서가 나올 텐데 식, 주 모든 부분의 양극화다. 먹는 것도 아예 그냥 먹을 거면 제대로 엄청 비싼 거 먹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싼 거 먹든지 그냥 때우는 용으로 식. 죄송합니다. 식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식이 이거고요. 먹는 거. 는 옷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플렉스 뭐 이러면서 엄청 좋은 걸 사든지 아니면 진짜 싸구려 사든지 입는 것도 집 뭐 똘똘한 한 채 워낙 유명하죠. 똘똘한 한 채. 자, 이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고요. 변동성. 이건 뭐냐면 expected return, 즉 기대 수익률입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RF 무위험 수익률보다 내가 변동성 조금 높여도 되니까 조금만 더 줘. 그래서
여기로 만들어져 여기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변동성에 이 정도 기대 수익률만 원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걸 그동안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이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찾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일로 갑니다. 좀 더 위험하고 그 대신에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으로 사람들이 오고 콜 옵션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 이런 현상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면 중간에 어디 여기 있는 거 중위험 중수익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이제는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투자의 선택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제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예요. 이 저금리라는 게 과거의 저금리랑 작년의 저금리랑 올해의 저금리랑 뭐가 달라? 작년에도 저금리고 올해도 저금리인데 달라요. 작년의 저금리랑 올해의 저금리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작년에는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저금리예요. 그런데 올해의 저금리는 앞으로 내가 40대 동안에는 안 오를 것 같은 저금리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저금리. 저금리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 혹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현상, 사람들이 야 이게 주식 과연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안 먹으면 죽는 약 이거 진짜 명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진짜 먹으면 좋은 먹으면은 몸에 좋아, 건강에 좋아. 이거는 잘 안 먹는다니까요. 안 먹으면 죽는 약은 먹어야 돼요. 이게 주식으로 오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런 현상이다. 이게 쉽게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LG화학 좀 빠졌다고 지금 시장에 참가했던 주식 투자자들이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오늘은 또 오를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의 양극화였습니다. SK증권 이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